was cold and my heart forget m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ild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and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more than I can be. 험한 산길 나 홀로 걸어갈 때 거센파도 날 위협할 때 주님은 나를 품에 안에서 힘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and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more than I can be.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전을 쓰면서 새삼 이분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대화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셨는가 하고 그런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그 매력적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이런 영화를 기억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196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실제 주인공이 어떤 분이냐면은 디트리 폰 콜리츠라고 독일군 사령관이었습니다. 독일군 사령관인데 파리를 점령해 가지고 있었던 독일군 사령관이었는데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면서 파리가 곧 함락당하게 생겼습니다. 독일군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히틀러가 이 사람한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빨리 파리를 불태워버려라. 연합군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9번이나 그 명령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노틀담 성당이랄지 유명한 유적지들에다가 전부 다 폭탄을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동시에 터뜨려 버릴 수 있게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히틀러가 연합군이 도착했을 때쯤에 다시 파리는 불타고 있냐고 이렇게 확인하는 영화 제목입니다. 그것이. 이분은 항복을 했습니다. 프랑스에 항복을 해가지고 프랑스군에게 잡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전범으로 전쟁 범죄자로 2년간 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전범자라고 그래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람을 차갑게 대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파리를 구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1966년도에 파리에 살다가 이제 묻혔는데 사망을 했는데 바로 그 해에 그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이분이
죽어서 장례식장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병아 지향감님, 이분의 삶이 그 궤적하고 좀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5.18 당시에 광주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런 긴박한 상황이었죠. 특히 5월 21일 상황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서 발표를 해서라도 상황을 진압을 해라 이런 지시를 계속 상부로부터 받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이걸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는 방식은 벌써 그날 당장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날 19일 날 밤부터 결심을 합니다. 내가 도저히 이 상황이 보니까 안 되겠다. 시민들에게 총을 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부 무기들을 군 부대로 전부 다 광주 시내에 있는 모든 무기를, 물론 전남 도내에 있는 각처에 있는 경찰 지사 같은 데 있는 무기들도 다 대피를 시키고 가급적이면 군 부대로 이전을 시켜버려라 해가지고 특히 광주 시내에 있는 무기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소산을 시켜버렸던 것이죠. 가장 어떻게 보면 살면서 하기 어려운 결심이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순간 아마 이분은 죽음을 각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을 구했다고 뭐 그 이야기는 뭐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이분이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4.19 때 경찰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향해서 총을 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교훈이 됐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분의 그런 결심 때문에 5월 21일 날 전남 도청이 시민군들 이제 그것에 의해서 계엄군들이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경찰도 같이 피신을 합니다. 이때 계엄군들하고 시민군이 엄청나게 교전을 했습니다. 서로 총을 쏘고 희생자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전남도청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군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경찰한테는 단 한 사람도 총을 쏘지를 않았어요. 시민들이. 그리고 경찰도 이제 다급하니까 다 도망갔죠. 그 피신을 한 것이죠. 그 피신을 하는 상황 속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전부 숨겨주고 또 안전한 곳까지 안내도 해주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효과로 당신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5월 26일 날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그 결과로서 1988년도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몰랐었죠. 이분에 대해서 거의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성대한 자리가 돼서 늦게나마 우리가 서로 기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은 자리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분의 그 삶을 통해서 공직자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잘 알려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분을 우리가 모시게 됐다.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더 이상 신부가
망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회 분위기도 문제고, 특히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서 빚이 늘어났거나 파산을 했다면 그건 사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책임져야 될 일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 우리가 이런 비슷한 위기를 한때 겪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IMF 위기입니다. 외환위기. 외환위기 때 정부에서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대개 국가 총생산이 600조가 안 될 때였을 겁니다. 580조? 그때 IMF 극복을 위해서 국가재정을 얼마 투자했냐면 169조 원을 투자했어요. 169조 원이니까 38, 한 30% 정도? GDP의 30%를 투자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60조 원 정도를 회수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국가 총생산의 얼마 정도 한 10%를 회수를 못한 거죠.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그때도 우리 국민들은 아무 혜택도 못 받았죠. 그때 살아남은 게 금융기관들입니다. 근데 금융기관들이 올해 그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에서는 금융기관들이 대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한 15에서 20% 정도 줄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금융기관들의 영업이익이 18%가 늘어났다고 해요. 몇 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이 어려움을 이용해가지고 그 이자 장사를 잘해가지고 거기 돈을 벌어버린 거죠.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누군가는 돈을 벌었던 거죠.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를 참 고민하게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IMF 때 투자된, 그러나 현재도 회수하지 못한 60조 원, 그때 경제 규모로 따져서 10%. 우리 경제 규모의 1960조니까 10% 하면 약 200조 정도 되는데, 다른 나라들이 대개 이 정도 지원을 이상 한 2배 정도 한 것 같은데, 이 50조, 100조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 눈에 눈물 나게 하고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덕부지 않을까 싶어서 말했다가 취소해버리고 미루고, 정말 이게 과연 정치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의 주요 대선 후보가 합의해서 또는 여야 선대위가 합의해서 여야 당이 합의해서 하면 정부가 반대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Merry Christmas.